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12화 서희 쇼 12화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사과하는 메타 CEO 주커버거 청문회에서 사과를 한 주커버거 얘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좀 너무 딥하고 좀 어려운 좀 이런 이슈들을 좀 가지고 이제 오다 보니까 좀 라이트한 좀 주제도 좀 이렇게 다루면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제 개인적인 이제 사견도 있어서 제가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세계의 스냅챗부터 시작해서 X 뭐 인스타그램 메타 뭐 이렇게 운영하는 또 주커버거나 뭐 이런 CEO들이 또 한 자리에 모이는 게 또 틱톡이나 또 이런 CEO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 무슨 이유에서 이 CEO들이 다 모여서 뚜까 맞았는지 정말 이거 영상을 보면은 정말 뭐 웃기도 하고, 이제 청문회 영상을 보면 정말 웃기도 하고 또 실소도 터지고 또 뭐 이러기도 하지만, 정말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 CEO 분들이 진땀을 흘리면서 정말 뭐 사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뭐 이런 서비스들이 뭐 이렇게 대중화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지만은, 뭐 항상 뭐 이렇게 뭐 좋은 부분만, 뭐 기업이 또 영리 활동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있진 않습니다. 그 어두운 단면을 이 청문회에서 다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다음입니다. 자, 2024년 1월 31일 미현지 시간, 미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미 연방법사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청문회 주제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SNS를 이용하는 게, 주로 이용하는 게 10대, 20대 남성과 여성, 전 세계 이제 10대, 20대 분들 이제 친구들이 주로 SNS를 많이 이용을 하겠죠. 이제 저같이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은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SNS 세대다 보니까 90년대 생까지는 그래도 SNS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더 이제 연령대가 어려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또 제 세대보다는 그래도 더 이제 SNS에 의존하고 더 SNS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만 범죄에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그 범죄를 통해서 피해를 입어서 그 아이들이 뭐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제 뭐 죽기도 하거나, 아니면 살인을 당하거나, 뭐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는 끔찍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분들이 이제 모여기도 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 미 공화당 의원들이 다 이제 후드려 했는데,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참석한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CEO들,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참석을 했고, 스냅챗, CEO 에번 스피겔, 틱톡 추쇼우즈는 제가 영상을 보고 이렇게 청문회 이거를 보는데 좀 웃겼습니다. 물론 틱톡에 뭐 이게 중국이 이제 그거지만 사상 검증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추쇼우츠 CEO는 이제 계속 싱가포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좀 그게 웃겼습니다. 사상 검증을 청문회에서 물론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X, 린다 야카리노, CEO가 참석을 했고, 디스코드 제이슨 시스트론,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사견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X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이렇게 뭐 매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CEO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론 머스크가 모든 걸 다 하진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네, 고용을 해서 또 그 자리에 맞는 또 CEO를 기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사회에 걸쳐서 뭐, 그것도 하겠지만, 일단 린다 야카리노 이분이 CEO로 선임이 돼서, 네, 지금 X를 운영하는, CEO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 방청석에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로 인해 자식을 잃었거나 피해를 본 가족들이 자리를 메웠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SNS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그리고 정보, 그리고 뭐 이런 획득이지만, 또 스토킹, 그리고 뭐 이런 뭐 괴롭힘, 그리고 뭐 악플,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방향성으로 또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범죄의 이런 피해를 통해서 이렇게 내 아이 그리고 내 가족을 잃은 가족들이 이렇게 청문회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CEO들은 마음이 편치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데,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데, 어떻게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뭐 질타를 또 받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 더 신경을 써야겠다 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인력 뭐 보충이라든지 이런 뭐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춰질 수가 있는데, 관심 없이 그냥 이런 징벌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뭐 범죄를, 플랫폼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고 압박을 어느 정도 기업에 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과해버리면 이제 또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제 공정한 경쟁을 또 방해하는 요소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government, 정부가 개입은 아니고 이렇게 짚어줘야 될 부분, 네, 법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은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기업의 그냥 순리대로, 그냥 논리대로만 맡겨버리면 뭐 윤리성이나 뭐 기업 윤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왜냐? 돈만 벌면 되니까. 자, 다음입니다. 자, 일침 맞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입니다. 자, 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네,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They are making products that kill people. 네, 여러분은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또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뒤에 피해자분들을 모셔놓고 영상까지 틀면서 이야기를 네,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을 대변해서 이렇게 기업 CEO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네. 자, 다음. 네, 뭐 다음으로 네, 조시 하울리 미주리주 의원입니다. 네, 또 뚜까 팼습니다.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렇게 뚜까 팼는데, You are making products that are killing people. 네, 여러분은 사람들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물론 네, 정치인들도 어떻게 보면 스타성이 중요하고 또 강한 또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이제 들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칼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칼을 만들었는데, 그 칼을 만든 사람이 잘못일까? 아니면 그 칼을 악용해서 범죄로 이용하는 그 자랑무도한 인간들이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또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칼은 우리가 정말 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뭐
뭐 고기를 썰 때나 아니면은 뭐 뭘 자를 때나 아니면은 뭘 할 때 정말 필요한 도구지만 또 그 도구 또 우리한테 유익한 도구가 또 이렇게 변해서 변질이 돼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또 제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걸 악용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 부분을 또 신경을 써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칼을 만든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칼이 악용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런 다른 뭐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든지 악용이 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이제 뭐 관련 법안이나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겠죠. 그냥 그 부분이 그냥 뭐 이렇게 방치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청문회 융단 폭격. 네, 메타가 정말 많이 후들겨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타가 서비스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서비스 이용자를 가지고 있죠. 이제 스레드까지 이제 뭐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커버그에 대한 이제 비판과 이런 부분을 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음란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인스타그램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수위나 이런 노출적인 부분은 허용을 하고 이제 뭐 하지만은 그래도 제재가 어느 정도 더 이런 이제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뭐 누가 생각하면 뭐 선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솔직히 저도 이게 인스타 딱 떠가지고 딱 비키니 사진 뜨고 막 하면 좋아요. 저도 남자입니다. 그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과중이 되고 이렇게 치중이 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이제 논거나 이런 이거 이 정도는 완전 선비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선비라 생각하고 이래버리면 나중에는 다 깨벗고 다니고 뭐 이래도 이게 당연한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부분을 기준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이런 제재나 아니면 이용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야 중요합니다. 너무 이게 또 경쟁이 과열이 되다 보면 노출 경쟁이 과열이 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뭐 이렇게 또 더 노출하는 부분이나 이런 뭐 부분이 더 강해졌죠. 더 세지고.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수위는 뭐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면 너무 이제 과거에 점철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니까 아마 더 세상이 더 흘러가고 제가 나이를 더 먹다 보면 더 빠르게 변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뭐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제재나 아니면 관리 플랫폼 내에서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더 심해지겠죠. 심해지고 당연하게 되겠죠. 음. 자, 공화당 존 케네디 의원입니다. 네, 이용자들이 이슈의 한 면만 보게 되고 플랫폼이 진실을 가리는 킬링필드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네요. 네. 그리고 공화당 마샤 블랙번 의원은 10대 이용자 평생 가치를 $270라고 추정한 문서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10대 그 어린 아이들을 그 애들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파가지고 애를 상품 뭐 돈으로 보면 $270 한 명당 $270라고 이야기하는 게 윤리적으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또 가당키나 하냐? 정말 놀랍다. 이거는 비꼬는 겁니다. 네, 어린이는 당신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린이는 당신의 상품일 뿐. 이렇게 하면서 또 일갈을 날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CEO들도 좀 딜레마일 것 같긴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커넥팅, 소셜 네트워크는 커넥팅이죠.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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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면서 사람하고 사람하고 뭐 이렇게 서비스를 이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윤리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이 또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어, 이게 페이스북 그걸 텐데, 내부 문건일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신념이 있죠. 어떻게 인간을 돈을 가치로 환산을 하냐. 인간은 인간만으로도 고귀한 존재이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돈으로 가치를 다 하겠냐.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기업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매출 추정치나 아니면은 뭐 이런 본인들의 이런 부분을 더 체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으로 또 꺼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네, 그래, 이렇게, 네, 탈탈 털린, 네, 뭐, 마크 주커버그는, 네, 결국에는, 네, 사과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죄송하다. 누구도 여러분의 가족이 겪었던 일들을 겪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청문회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뭐 누구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커버그가 일어납니다. 청문회 중에 일어나서 뒤 돌아가지고 그 방청객 분들이 이제 다 피해자들이니까 이 서비스 이 프로덕에 이제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또 가족을 잃거나 한 이제 또 사연들이 되게 구구절절하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과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뭐 물론 뭐 성공한 CEO기도 하고, 네, 하지만 저는 좀 이걸 보면서 약간 그 어벤져스 생각나던데. 좀 어벤져스에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이 어벤져스들이 필요한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걸 지키면서 모든 걸 이제 다 파괴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또 생겨나는 피해자들,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다루잖아. 그래서 좀 나는 좀 갑자기 그 어벤져스가 생각이 나더라고. 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기업을 또 운영하는 또 CEO로서 원래 있던 산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또 IT, 또 인터넷이 월드 와이드 웹, 네, 이렇게 또 발전하면서 이렇게 새로 생긴 산업군이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있었던 산업들은 어느 정도 그 데이터들이 있고 예측이 뭐 문제에 대한 뭐 클레임에 대한 뭐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뭐 피해를 줄지 누가 알았고, 이런 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결과는 발생했고, 결과가 일어났고 결국 사람들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네, 마커 주커버그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CEO들도 네, 사과를 이어갔고 투자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네, 스냅챗 스피겔 스냅 CEO는 미성년자가 스냅챗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네, 이런 비극을 맞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 라고 사과를 합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뭐, 지금 그래도 또 마약 청정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약으로 한번 또 이렇게 또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뭐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죠. 네, 미국이나 아니면 뭐 이런 또 미국도 또 합법적인 뭐 대마초가 또 합법적인 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미성년자, 네, 또 나이가 어린 이제 10대,
애들이 마약을 이제 스냅챗을 써가지고 마약을 거래를 해가지고 구매하고 뭐 사망을 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CEO로서는 좀 통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 틱톡, 우리 사상검증 계속 받은 추쇼우즈 CEO는 올해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에 전 세계적으로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플랫폼 시장에서 틱톡이 정말 많이 거대해졌죠. 그리고 틱토커라는 새로운 인플루언서 그 부분도 생기고 했고 정말 뭐 이제 트렌드 챌린지 막 이런 부분으로 이제 틱톡이 어느 정도 선두주자가 되다 보니까 자, 우리 X 트위터는 야키리노 CEO는 입법이 추진 중인 아동 성학대 방지 법안 스탑 뭐죠? 모르겠다. 하여튼 아동 성학대 방지법안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자, 다음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청문회 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주커버그가 고개를 숙인 청문회를 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CEO들이 냅다 뚜까 맞은 이유, 공화당 의원들한테 냅다 뚜까 맞은 이유를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미국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또 발생하기도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어린이 괴롭힘 및 폭행 중개 방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SNS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야. 이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가지고 한번 시끄러웠었는데, 애들이 제가 아마 일진과 학폭은 왜 생기는 걸까 컨텐츠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게 괴롭히는 거를 뭔가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멋있다. 이거는 자랑할 거리다. 라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또 중계를 하고, 또 그러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방관을 이제 플랫폼사에서 이거를 방관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런 중계를 하거나 이런 콘텐츠 게시물을 게재를 했을 때 바로 삭제 조치나 이런 필터링이 되지 않고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성폭행범에게 돈을 뜯겨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해버립니다. 정말 저도 앞에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생겨서 정말 뭐 당장에 뭐 연락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꼭 전화를 하지 않아도, 우리 지인이나 친구,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그냥 그 인스타그램 피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악용이 되고, 스토킹이나 범죄에 이렇게 또 이용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SNS 자, 세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아동 성학대물 신고, 건수가 3,600만 건 2023년도에 3,600만 건이 발생했다고 하고 페북이 2천만 건 이러면은 마커 주커버그 좀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동 성학대물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뒤집어졌죠. 엠번방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또 트위터나 막 이런데 또 그런 또 게시물들이 하도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또 아이들에 대한 이런 범죄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물론 되게 예민하지만 미국은 더 특히 심합니다. 이런 아동에 대한 범죄, 아동에 대한 뭐 피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예민하게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청문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더 커갈 아이들이 또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희생이 반복이 되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또 그 서비스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버린 문제고, 네, 사망하는 사건이니까, 이거는 좀 뚜까 맞아야, 그래도 또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다음입니다. 자, 미국 아동 성학대 방지 법안은 피해자가 소셜미디어 기업을 고소할 수 있고, 아동 성학대 관련 자료를 삭제를 더 쉽게 요청할 수 있는 입법 추진을 중인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범죄라든지 이런 문제, 또 이런 부분은 정말 쉽게 빨리빨리 이렇게 또 처리가 되고 해야, 어떻게 보면 뭐 리벤지 포르노나 리벤지 뭐 피나 또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노딱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리벤지 뭐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또 그런 부분으로 또 이렇게 게시물이 계속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게시물 올려가지고 또 돈을 버는 이런 파렴치한 이런 뭐 이렇게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 빠르게 그 부분으로, 네, 그 콘텐츠를 삭제를 하고 그 부분으로 이렇게 잘못을 한,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빠른 처벌이 가능하도록, 네, 이렇게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도자기에 박은, 네, 마커 주커버그 씨, 네, CEO, 메타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좀 서비스를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마지막에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저한테 이제 뭐, 이게 아이디 이제 가계정을 이제 계속 파는 것 같아. 뭐, 중국이 됐나? 제가 또 뭐, 제 계정이 또 중국 해커 소행이 의심되는, 네, 걸로 한번 해킹이 돼가지고 싹 다 이제 보안을 더 강화를 했는데, 카톡 친구 추가 안 해주는 거 참 아쉽네요. 마음속에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랑 카톡 친구 할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기다릴게요. 제 라인. 근데 얘네는 패턴이 맨날 똑같은 게, 내가 이런 그 스팸 DM을 이제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근데 패턴이 똑같아요. 얘네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봐도 다 그거 도용이야.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라인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카톡 쓰지 누가 라인을 씁니까? 근데 자꾸 라인을 달래요. 아직 라인 추가 안 하신 거예요? 오빠랑 친구 사귀는 게 이렇게, 친구 사귀는 게 뭐냐 이씨. 친구 하는 게겠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DM을 보내고, 네, 꾸준하게, 네, 이 제가 첨부한 이제 자료를 보면, 네, 1월 24일 오후 1시 37분에 보냈고, 네, 26일 오후 3시 54분에 또 이렇게 보냈어요. 마지막에 온 게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저 사기꾼 아니에요. 그냥 속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개그맨이야. 이게 번역기를 돌린 건지, 약간 애매하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네, 이런 주접싸는 DM 보내서 뭐 어떻게 범죄에 이용하려고 하는 뭐 거 같은데, 네, 어림도 없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친구 못 해줘요. 네, 어떻게, 뻔히 속셈이 보이는데, 내가 왜 너하고 친구를 합니까?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주커버그 CEO, 네, 메타 CEO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물론 비단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진 못하죠. 네, 자유롭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플랫폼에 대한 뭐 윤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고, 네, 우리나라도 좀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단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부분에서 뭐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겠죠. 뭐 다른 부분으로도 뭐 트위치라든지 뭐 이런 뭐 1인 미디어 플랫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카톡이나 뭐
라인이나 뭐 다른 부분으로도 네, 정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플랫폼을 또 서비스를 좀 더 범죄에 악용되지 않고 그래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사견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저는 네, 다음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